안녕하세요. OTA 경영실무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은 우리가 다뤄야 될 거는 이제 먼저 시간에 우리가 그 인솔자, 소위 투어 컨덕터가 출장 명령서 트래블 오더를 받고 나서 첫 번째는 우리가 국외 여정 관리를 하는데 이 트래블 오더를 받은 국외형 인솔자가 준비물, 출국 전에 준비물, 어떤 유의사항,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야 되는 것들을 갖다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이제 출국하는 과정을 살펴봤죠. 그래서 출국할 때 CIQ 과정을 살펴보고 또한 기내에서 어떤 업무들을 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비행기를 갈아탈 때 경유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환승하는 게 있다 그랬죠.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무엇을 살펴볼 거냐면은 이렇게 트래블 오더 명령을 받은 투어 컨덕터가 준비물 유의사항 하게 되고 또 출국장에서 손님을 만나고 같이 CIQ 진행을 하게 되고 기내 업무를 좀 살펴보고 경유 환승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도 이제 우리가 목적지 그래서요 목적지 입국 국가 하는 국가에서 입국 수속 업무를 좀 살펴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으로서는 현지 호텔 수속 업무를 살펴봐야 되겠죠.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목적지 도착을 하게 되면 목적지 도착을 했을 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들을 뭐냐? 그럼 도착이 전에 우리가 할 일들이 있어요. 일단은 도착하게 되면 이제 입국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건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있을 겁니다. 근데 입국 신고를 할 때 이제 입국 카드하고 소위 얘기해서 세관 신고서를 나눠주게 되는데 이 세관 신고를 나눠주는데 먼저 하기를 하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탑승하고 가다가 내리고 난 다음에 탑승하는 도중에 비행하는 도중에 나눠줘서는 안 된다. 왜? 분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실의 우려를 갖다 방지하기 위해서 분실 방지를 위해서 미리 나눠주지 마라. 비행기에서 내리고 난 다음에 나눠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나눠주게 되는데 이 우리가 입국카드 소위 세관 신고서를 갖다가 이제 또 잘 챙겨야 되겠죠. 이 잘 챙기는데 이것은 우리가 네임리스트에서 복선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기내에서 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바로 입국카드하고 세관 신고서를 작성을 하게 돼 있고 그건 또한 네임리스트를 가지고 작성을 하게 돼 있고 이 네임리스트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아시죠? 여권에 관련된 사항, 그다음에 우리 여정에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또한 그 승객의 인적 사항도 같이 들어가 있죠. 이러한 것들을 같이 정리한 것이 네임리스트 때문에 이 네임리스트를 가지고 입국 카드와 세관 신고서를 작성을 해놓고 그걸 잘 챙기고 난 다음에 비행기에서 내리고 난 다음에 나눠주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내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내리기 전에는 또한 뭘 또 우리가 챙겨줘야 돼? 휴대폰을 좀 챙겨줘야 돼. 분실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여권, 귀중품, 그 다음에 소위 얘기해서 출국장 면세점에서 산 어떤 쇼핑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쇼핑했던 품목들 이런 품목들을 갖다 또 잘 챙겨 이거는 두고 내리는 경우 종종 있다라고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기호하는 것들을 가끔씩은 그 선반 후에 내가 그 쇼핑몰에서 산 것들은 가끔씩 잊어버리고 내렸던 예전의 기억들이 있네. 초창기에 이제 손님들 챙기다 보니까 저 또한 그렇게 깜빡깜빡하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과 잊어버리지 않도록 잘 챙겨두는 게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 우리가 이제 고객들한테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 게 좌석 사인. 보게되는 손님들은 특징적인 게 아니면 이 비행기가 내리기만 해도 그냥 쓰기만 해도 달리지 않고 쓰기만 해도 어떻게 한다? 막 내릴 준비하신단 말이야. 일어나가지고 선반에서 물건 꺼내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절대로 좌석 벨트가 사인이 꺼지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게 좋고요. 첫째가. 두 번째는 뭐냐면 선반에서 물건을 내릴 때 이 선반을 열게 되면 그동안에 비행기 하게 되면서 그 안에 있던 물건들이 좌충우돌 부딪히면서 막 뒤섞여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문 열자마자 떨어지는 물건도 발생하곤 합니다. 근데 이게 떨어지게 되면 한 2m 우에서 1, 2m 우에서 떨어지다 보니 잘못하면 앉아있는 승객들이 다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물건을 내리셔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은 미리 한 번씩은 안내를 해드리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어찌됐건 첫째는 좌석벨트 비행기가 서더라도 좌석벨트 사인이 꺼지기 전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바로 물건이 막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물건을 잘 챙기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우리가 또 미리 해줘야 되는 게 일행보다도 인솔자는 먼저 내릴 수 있도록 인솔자는 먼저 내릴 수 있도록 어떻게 된다? 좌석 같은 경우 우리가 그 출국할 때 떠나기 전에 가장 가급적이면 맨 앞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출국할 때 미리 공항을 가가지고 미리 제 거부터 수속을 미리 밟아놔요. 그래서 가장 앞자리에 좀 할 수 있거나 혹은 말씀을 드렸던 그 웹 체크이나 이런 온라인 체크상에서 통해서라도 가능한 최대한 앞자리에 앉아서 승객들보다 좀 일찍 나와서 미리 대기하고 고객들을 맞이하는 이런 것은 이런 상황들을 연출해 놓게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으로써 이렇게 되신 다음에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입국 진행 과정은 크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 도착을 하게 되고 입국 심사를 하게 되고 짐을 찾고 가이드를 만나는 이런 네 단계라고 할 수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도착을 하게 되면 검역을 어떤 중간에 거치게 돼요. 입국 심사대 가기 전에 열화상 카메라 같은 걸 사진 찍고 있거든요. 어떤 질문서를 또 제출하기도 하는 이런 검역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 먼저 거치고 그다음에 입국 심사를 거치고 수화물을 회수하는데 수화물을 회수하고 나서부터 보안 검사, 세관 검사, 공항 출구를 통과하게 되고 대기 지역으로 넘어가서 웨이팅 에어리어에 가서 현지 가이드를 미팅하는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그러니까 검역은 우리가 CIQ 중에 하나인 검역은 바로 도착하자마자 입국 심사대에서 주로 이루어지게 되고 보안 검사, 세관 검사는 짐을 찾고 나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봅시다. 자, 검역은 이제 코로나 이전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대부분이 검역 등에 생략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단순히 열화상 카메라 여기 보시게 되면 열화상 카메라가 있는데 이 열화상 카메라로서 그냥 통과되는 정도로 검역은 일반적으로 맞추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검역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쓸 게 없다. 그러나 오염 지역에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기내에서 검역 설문서를 배정받아 작성하고 입국할 때 제출하게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검역 상태 설문서를 가지고 작성해가지고 제출하게 된다. 특히 오염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이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는 어떤 백신 접종 증명서, 그 PCR 음성 확인서를 갖다 확인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가마다 다 다릅니다. 동일하지는 않어요. 동일하지는 않고 국가마다 항상 다르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그렇거든요. 베트남 같은 나라에는 우리가 갈 때 베트남 같은 나라에는 전혀 검사하는 게 없다. 제출하는 서류가 없다. 그러나 일본은 백신 접종 증명서 3차까지 맞은 백신 접종 증명서가 필요하다. 그게 없다라면 PCR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즉 국가마다 지금 현재는 다르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따라서 항상 입국하는 국가에 필요한 서류들이 무엇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 주는 게 좋다. 코로나 이전에는 이렇게 검역이라는 것이 아주 간단하게 지나가고 거의 생략되다시피 지나가는 것 같았지만은 이제는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부터는 아무래도 그러한 것이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싶은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열화상 카메라와 검역 상태 질문서를 제출하고 나면 검역이 끝나요. 그런 말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입국 수속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입국 수속은 여기 나온 것 같이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됩니다. 이렇게 바로 2층에서 주로 이루어져요. 입국 순서는 2층에서만 이루어진다. 거의 99%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제공항은 다 2층에서 입국 수속이 이루어진다. 입국 수속은 이렇게 정면에서 해서 바로 내려와서 짐을 찾는 게 있고요. 옆면에서 입국 심사들 마치고 돌아와서 짐을 찾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짐 찾는 건 다 어디냐? 수화물을 수거하는 건 대부분이 다 1층에서 이루어진다. 전부 다 1층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면에서 입국 심사에서 짐을 찾는 경우와 옆면에서 입국 심사에서 짐을 찾는 형태이지만 프로세싱이 그렇게 진행되지만 짐은 항상 1층에서 찾는 것이 거의 99%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100%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가끔 아주 예외인 경우가 가끔 있지만 어찌됐건 거의 99% 이렇게 진행이 된다. 즉 2층에서 입국 심사는 이루어지고 1층에서 수화물은 찾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게 돼요. 자, 그렇다면 입국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뻔히 말씀드렸듯이 ED 카드 출입국 신고서 중에 ED 카드를 제출하게 돼 있다. 그렇게 되지만 이때 보게 되면 출국 심사 출국 신고서는 다시 돌려주는데 이때 분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 분실주의가 된다. 요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자라면은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지금 보이는 게 뭐냐면 싱가포르 출입국 카드예요. 이 싱가포르 출입 카드인데 이 싱가포르 출입 카드 보면 이게 입국 신고서가 있고 우측에는 출국 신고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합니다. 뭐하고 여권하고 같이 제출하는 거예요. 여권하고 이
출입국 카드, 소위 ED 카드죠. ED 카드를 같이 제출하게 되면은 여기 입국 심사관이 입국 신고선을 잘라서 철치를 해서 가져갑니다. 대신 여권에는 돌려줄 때 여기 출국 신고서를 같이 돌려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돌려주게 돼 여권 사이에 껴주게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여권을 들랑들랑 하다 보면 이 출국 심사가 빠져나가서 잊어버리게 돼요. 그럼 나중에 또 해야 될 일이 또 생기거든요. 출국할 때 나중에 싱가포르를. 그럴 때문에 이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미리 주지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객들한테 이걸 분실하지 마시라고. 여기다 입국 카드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면 분실하면 나중에 또 골치 아프니까 이렇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어떻게 하냐면은 분실하게 되면 나중에 출국하기 힘들어요, 못해요, 이런 식으로 약간의 협박 아닌 협박을 하겁니다. 그래서 분실하지 않도록 잘 간수하라고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으로서 이제 우리가 또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두 번째가 해야 될 일이 이 입국심사관이 개별 항공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입국심사관이 티켓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건 바로 뭐냐면 다시 돌아갈 티켓을 보여달라는 뜻이에요. 너 돌아갈 건지 안 돌아갈 건지, 즉 불법 체류할 건지 아닌지를 파악하기 위한 거여서 다른 나라를 가든 상관없고 다시 이 싱가포르를 떠나는 티켓을 요구하게 됐다. 따라서 그 승객들한테 같이 간 일행들한테 그 안내를 해주신 게 좋아요. 티켓 하게 되면 항공권을 보여줘라. 그래서 항공권을 각자 지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이 항공권을 갖다가 왜 요즘에 전자항공권이잖아요. 전자항공권의 종이를 갖다가 그 종이를 죄송합니다. 이 종이를 여권하고 소위 얘기해서 ED 카드, 입국 신고서하고 같이 그 안에 껴서 제출하라 그래요. 아예. 그럼 더 이상 질문도 안 하거든요. 막아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입국심사관이 가끔 3가지에서 5가지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가 방문의 목적이 뭐냐. 그럴 때 나는 관광이다. 관광의 목적 관광이다 해서 투어란 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관광, 투어 혹은 투어. 이거 알려주세요. 영어로 투어. 그 다음에 체류 기간을 물어요. How long stay 이런 식으로 이제 체류 기간을 물어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일정이 5days면 5days, 일주일이면 a week, 뭐 이런 식으로 한 달, months 이런 식으로 이런 안내를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체류하는 장소는 우리가 호텔을 갖다 얘기해주면 돼. 우리가 투숙하는 호텔. 그래서 호텔을 이름하기 뭐 저기 부르기 어려운 호텔들도 있잖아요. 이런 호텔들은 그냥 힐튼, 하얏트 이렇게 써도 돼요. 그래서 아무 호텔이나 해도 특별히 검사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미리 당황해하지 않도록 첫째, 티켓을 요구할 경우 개별 항공권을 보여주고, 그것이 귀찮다라면 여권에 그냥 개별 항공권을 껴놓으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로서는 질문하는 것이 이렇게 방문 목적, 체류 기간, 체류 장소들을 질문을 하게 되니 이 질문에 대해서 미리 답변을 준비를 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심리적이 하게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 하기할 때도 그런 얘기를 제가 했었잖아요. 뭐냐면은 바로 그 입국을 갖다가 할 때, 입국 신고를 할 때 인솔자가 가장 먼저 입국 신고를 하게 된다. 요때 이제 해두게 되면 편한 이유가 뭐냐면, 첫째, 내가 제일 먼저 하면서 나는 그룹이고 내가 그룹 리더다. 내 그룹 리더 투어 컨덕터인데 우리 팀들의 목적은 관광으로 왔고, 우리가 미리 여기 한 3일 동안 체류할 거고, 그리고 우리가 체류할 장소 호텔은 힐튼 호텔이다 미리 이야기를 해두면 그 뒤에 사람들한테, 이 한국 관광단지들한테 더 이상 물어보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돼. 일반적으로는 거의 안 물어봐요. 미리 이제 인솔자가 다 얘기해놨으니까. 그래서 인솔자는 가장 먼저 입국 신고를 하고 이러한 것들 미리 이렇게 안내를 해주면 또 입국 진행 과정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입국 심사를 마치게 되면 우리가 바로 수화물 회수를 해야 되는데, 이 수화물 회수할 때 이제 하나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그 입국 신고하게 되다 보면 이렇게 앞에 전광판이 보여요. 이 전광판이 보이게 되는데, 한강 전광판이 보이게 되는데, 이 전광판에 보게 되면 우리가 타고 온 비행기가 뭐고, 거기 비행기가 타고 온 비행기를 보고 몇 번 벨트에서 짐이 돌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장 먼저 입국 순서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짐은 앞으로 몇 번 게이트에서, 몇 번 벨트에서 우리가 그 짐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내를 해주고, 제가 제일 먼저 했지만 저는 그 입국 심사대 근처에서 머물면서 제일 먼저 찾고 나온 손님한테 몇 번 가서 짐을 찾고 기다리고 계세요라고 안내를 해주고, 내가 같이 모시고 온 손님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 손님까지 입국 심사를 마칠 때까지 난 거기 마치고 같이 그 벨트를 찾아가시게 되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수화물 회수할 때 어떻게 되냐. 그래서 또한 가시게 되면 수화물대 가가지고 이렇게 짐을 다 같이 찾게 되면 우리가 다음으로서 하게 될 일은 뭐게 되냐면, 이 수화물 표를 보고 수거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자, 수화물을 찾았어요. 수화물을 찾고 이제 나가잖아요. 수화물을 찾고 나가게 되는데 이때 보게 되면은 가끔씩 그 공항 자체가 좀 오래된 공항이라 선진국에서는 잘 안 일어나지만 약간은 좀 저기한 나라들에서 발생하는 모습인데요. 가끔 짐에 분실이 생겨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짐에 붙어 있는 표를 보고 붙어 있는 표를 보게 되면 번호가 쓰여 있어요. 고유 번호죠. 고유 번호를 보고 그걸 갖다 확인하는 거야. 이 짐이 과연 그 사람 짐인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왜 출국할 때 짐을 붙일 때 보면은 딱지를 태그를 하나를 줘요. 수화물 태그를, 배기지 태그를 주거든요. 그 태그하고 비교를 해요. 짐칸에 붙어 있는 거하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 비교를 하게 돼가지고 그게 동일하면 나가게 되기 때문에 수화물표를 버리지 말라는 거 얘기 말씀해 주셔야 돼요. 자, 이 말이 이해가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자라면 왜 우리 출국공항에서 짐을 붙일 때 조그마한 수화물 태그를 같이 줘요. 짐표 영수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확인한다 이거예요. 입국하는 공항에서 짐을 찾고 나서 확인하고 난 다음에 통과시킨다는 얘기예요. 그걸 갖고 통과시킨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혹시나 그걸 함부로 버리지 말고 어디에 놔둔다? 여권에 껴두면 좋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돼서 전체적인 이제 수화물을 보시게 되고 전체적인 숫자, 우리가 짐 붙일 때 왜 전체적인 숫자를 한번 확인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화물이 전체적으로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이제 나가게 되는데 요때 우리가 이제 주시해야 될 게 수화물이 파손, 분실 요게 생긴단 말이죠. 요게 생길 수 있어요. 요때 생겼을 때 우리는 그 수화물에 파손이나 분실이 생기면 어떻게 한다? 로스트 앤 파운드에 가서 신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신고를 해야 돼요. 요때 신고 안 하고 나중에 가서 신고를 하게 되면 아주 골치 아픕니다. 왜? 비행기에서 그러니까 항공사에서 실수로 분실하거나 파손시켰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딴 데 호텔 가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파손하고 분실이 생기게 되면 바로 로스트 앤 파운드에 가서 어느 나라든지 로스트 앤 파운드는 다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로스트 앤 파운드에 가가지고 우리가 보상이나 배상을 받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갖다 가끔씩은 돈으로 주기도 하고 가방을 교환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그 사무실에 가게 되면 가방을 갖다 교환해서 왔더니 약간 여러 개 몇 개의 샘플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교환을 하게 되는 거고요. 아니면 어떤 나라들은 어떤 항공사들은 그냥 캐시로 보통은 20달러에서 한 60달러 정도, 제가 60달러도 받아봤고 한 20달러도 받아봤는데 가장 많이 주는 게 보통 이 정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거라도 다 받아내야 되니까 그래야지 다시 손님을 위하는 에스코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짐을 다 찾고 난 다음에는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다음에 파손이나 분실이 있는지 없는지도 같이 체크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수화물을 찾고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스트 앤 파운드에서 우리가 그 작업을 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보안 검색을 하게 돼 있어요. 이 보안 검색을 하게 되는데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조금 까칠하지만 일반적으로 크게 보안 검색 크게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크게 문제 삼죠. 특별히 문제되는 사람들만 어떤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사람들만 하게 되는데 그 특별히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단 같은 경우에 사회주의 국가는 저 같은 경우에 쿠바 같은 나라에 처음 갔을 때 와 이쪽하고 저쪽하고 보통은 보게 되면은 출국 심사대가 훤히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상대편에서 짐 찾는 모습까지 다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쿠바 같은 나라에서는 바로 저쪽에 짐 찾는 모습들이 전혀 안 보여요. 다 가로 막혀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쪽 밖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좀 모르는 경우도 좀 있어서 저 또한 한번 좀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안 검사에서 뭐가 잘못된 그것이 있나 없나. 대표적으로 참고적으로 이 보안 검사에서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음식물이에요. 농수산물도 많이 잡는다. 농수산물을 많이 잡고 다음에 이제 육포 같은 거, 균 같은 거 옮기는 거 좀 반입이 안 되는 물건들 이런 것들을 좀 잡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다음에 총이나 칼, 당연히 마약류 이런 건 당연하겠죠. 이런 거 좀 조심해서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짐을 찾고 나갈 때 세관 검사를 하게 되는데 세관 검사 통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면세 통로가 있고 자진 신고 통로가 있습니다. 나는 신고할 물건이 아무것도 없을 경우에 면세 통로, 즉 녹색으로 나가시면 돼요. 그렇지 않고 나는 신고할 무상이 있다 그러면 흰색이나 적색으로 나가게 된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녹색, nothing to declare, 신고할 것이 없다. 근데 to declare야. 물건이 있다는 거죠. 상품, 구주 to declare. 나는 신고할 물건이 있다. 그러면은 빨간색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보통은 대부분이 빨간색 적색으로 돼 있어요.
그러나 면세통로는 대부분이 녹색으로 돼 있다는 거죠. 이걸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녹색은 그냥 통과하게 되는 거고요. 이쪽은 빨간색은 내가 자진 신고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진 신고를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혜택을 살짝 준 세금을 10,000원 내야 되는데 한 30% 할인을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고 그냥 세금만 내고 나가게 해주는 경우 종종 있다. 그러나 그냥 자진 신고 안 하고 걸렸다. 그랬을 때는 과세를 100원 내야 될 거 200원 내야 되는 이런 것처럼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시죠? 자, 이렇게 해서 세관 신고를 통과를 하게 되면 바로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요때 출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돼요. 개인 출구와 단기 출구 이렇게 나눠지는 국가들이 있어요. 가까워지는 국가들이 있고 또한 그 현지 가이드하고 출구가 만나는 미팅 장소 따로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 요거는 미리 한국에서 출국하기 전에 미리 한번 코치를 받는 것이 좋다. 예를 들자면 지금 같은 경우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이게 이제 필리핀 마닐라예요. 이 마닐라를 가게 되면 이 가이드들이 서 있는 데가 이쪽에 있어요. 미팅 장소가. 근데 이 마닐라는 공항은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가운데 도로가 있는데 도로를 건너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로 가는 사람 나눠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다르게 되면 서로 만나기도 되게 힘들어져요. 만나지게 되게 힘들어지다 보니까 아셔야 되는 게 미리 이런 장소들을 갖다가 파악해두고 거기서 가이드 미팅하는데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죠? 그리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 우리가 여행사들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피켓들을 들고 여기 보이네요. 여행사 이름들하고 사람들 이름, 이게 여행사 이름, 사람들 이름들이 있는데 이런 피켓들 들고 서 있다. 보통 이게 로컬 현지 가이드들이 로컬 가이드들이 서 있게 돼 있어요. 로컬 가이드들이 현지 가이드들이 여기서 서 있어서 미팅을 하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한국 가이드를 다시 또 만나게 된다라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한국의 현지 가이드들을 만나지 못했을 때 대처 요령이 가끔 보게 되면 현지 가이드들을 갖다가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어떤 경우냐게 되면 이때 갖다가 우리 절대로 해야 될 게 뭐냐면 당황하지 말자. 첫째, 당황하지 말자. 가끔 보게 되면 가이드를 못 만나게 되는데 그러한 이유가 발생되는 건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가 뭐냐? 시간을 미스가 난다. 응? 시간을 서로 잘못한 거예요. 두 번째는 가이드가 늦는 경우가 있죠. 아예. 왜? 교통에 따라서 늦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두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만나지 못하게 되는데 우리가 절대적으로 해줘야 될 게 뭐냐면은 절대로 당황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출구가 서로가 잘못 나와가지고 미팅을 못하는 경우를 대비를 해줘야 되는 것이 미리 약속 장소를 혹시나 약속 장소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지만 그래도 미리 한번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게 돼요. 그래서 잘못 나왔다고 우리가 판단하게 되면 이제 그 손님들을 갖다가 화장실을 다녀오시게 하거나 해놓고 나서는 우리 현지 가이드를 찾도록 한다. 즉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혹은 가이드한테 직접 연락을 취해서 하게 되죠. 그러나 이제 이런 경우는 그렇게 드물어요. 미리 어떻게 한국에서 출발할 때 가이드 전화번호를 알고 카톡으로서 미리 그런 장소들을 갖다 정리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팅이 미스가 나지 않도록 우리가 미리 사전에 조율을 해서 일어나도록 하게 된다. 그래도 혹시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이드가 교통에 밀려서 혹은 깜빡 잊어버려서 혹은 날짜랑 시간이나 이거 뭔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못 이루어져서 못 만났을 경우에도 절대로 당황하지 마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버스 기사는 나와 있을 확률이 되게 높다라는 거예요. 버스 기사는. 예약된 버스 기사. 그래서 사무실에 전화를 해보고 가이드분 말고 기사한테 직접 연락을 해서 버스는 나와 있는지 버스가 나와 있다면 버스를 타고선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게 되고 사무실에다 연락을 취해가지고 그 다음 목적지로서 가이드를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호텔로 가게 되면 호텔로 가게 되고 어떤 관광지로 가면 관광지, 식당으로 가게 되면 식당으로 가서 이런 조치를 취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으로서 이제 그것도 버스도 안 된다. 연락이 안 된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택시를 타고 이제 여러 대를 나눠서 가게 되겠죠. 그럴 땐 가장의 인솔자는 맨 나중에 타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항상 기사한테 주의할 점은 뭐냐면 기사한테 말로써 목적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메모지에 적어서 기사들한테 똑같이 나눠주세요. 여러 대를 나눠서 가더라도. 그러나 가장 좀 안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래도 최후의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 왜? 마냥
승객들을 그 같은 일행들을 공항에 대기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이게 30분 이내 뭐 이 정도로 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가급적 조금 기다려서 일행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 다음 여정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아시죠?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이드를 만나게 되는데요. 가이드 만나서부터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